어째서인지 저는 사주나 타로를 보며 항상 결과가 좋았어요. 오복이 뛰어나서 죽을 때까지 손에 돈 떨어지는 일이었고 몸이 아플 걱정도 없다더군요. 그런데 그 모든 이들이 제게 공통적으로 덧붙이는 말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또 미래를 묻지 말라고. 복이 너무 좋았어 일부러 험담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요. 저는 내심 실력 없는 사람들이 저를 축해 세우고 복지를 받아먹으려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제 인생을 바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동네에 타로집이 하나 생겼어요. 전에 듣기로는 미국에서 대대로 주술계열의 일을 해왔던 집이라는데 그쪽 생활에 질리기도 했고 한국에서 타로 장사가 잘 된다기에 겸사겸사 오셨다고요. 누가 봐도 수상한 집이긴 했습니다. 이상한 약품이나 마법진 같은 것도 그려져 있었죠. 하지만 뭐 어쨌든 타로는 재미니까요. 저는 그 집을 찾았습니다. 결과는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오복이 많고 11월에 한 번 다칠 텐데 오히려 제게는 더 좋다더군요. 11월이며 제가 군대에서 상병을 찍을 시기인데 뭐가 좋은 걸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11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리를 다쳤고 그대로 의병제대를 했습니다. 훈련 중에 다친 거라 국가 유공자 자격도 주어졌죠. 문득 타로집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제대와 동시에 그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냐 묻자 웃으시며 다시 오실 줄 알았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 더 이상 안 오는 게 좋을 거라는 겁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데 숨기는 것 같아 슬쩍 떠보았습니다. 다른 집에서도 매번 오복이 좋으니 다른 집 가서 물어보지 말라 그러시는데 정말이냐고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냐고요. 그분은 당혹스러운 얼굴로 맞긴 맞다고 하셨습니다. 맞긴 맞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오복은 좋지만 제 인생이 24년까지라고요. 저는 당시 23살이었는데 말이죠. 지금 혹시 복채 더 내라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그러니 집에 가고 오지 말라셨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그게 진짜라면 이 사람만이 날 살려줄 수 있을 거라는 거. 저는 정말 손발을 빌어가며 살려달라고 더 살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분께서 딱 한 가지만 약속하며 살려주시겠다더군요.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 쳐다보며 입을 열지 말라. 그게 무엇이든 그것이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알겠다 했죠. 그러자 그분은 제게 십자가 하나와 유리병을 주셨습니다. 유리병에 제 소변과 손가락 피를 조금 섞고 거기다 십자가를 담궈서 사람 없는 곳에 내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 사이 본인은 집에 초를 하나 켜둘 텐데 그게 다 녹음이요. 성공이라고요.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니 보수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을 뒤로하고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것을 준비해 그날 저녁 곧장 저희 학교를 찾았죠. 학교가 넓어 도서관 뒤쪽 풀숲은 인적이 드물었거든요. 유리병을 두고 다시 돌아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솔직히 웃기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싶기도 하고 저는 친구에게 하소연이라도 해보려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쓴 트렌치코트의 남자. 새빨간 눈을 가진 남자는 저를 빤히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타로카드 사장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입을 꼭 다문 채 계속 걸었습니다. 걷고 또 걷고. 핸드폰이 있네. 분명 남자는 저를 스쳐 지나며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분명히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학교 도서관 앞에서 한 학생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온 동네에 퍼졌거든요. 묻지마 살인이었다고 했습니다. 타로카드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거였겠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작년에 감사 인사를 하러 간 뒤로는 더 이상 타로집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장사는 잘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며 살고 싶지 않을까 봐요.